영상 들어가기 앞서 구독자가 300명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유튜버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피코코리아에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영상은 피코 VR 크리에이터 3기로 선정되어 제작된 영상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퀘스트 3 나오면서 피코 같은 경쟁 기기들도 같이 사서 한 번에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정도는 해봤었지만 아무래도 사정상 구매하지 못하고 그냥 소프트웨어 위주로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피코4를 직접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VR 기기 구매를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기기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피코4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스펙이 어디쯤 와 있는 기기냐? 라고 한번 보자면은 VR Compare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한 표인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코4는 퀘스트2랑 비비기에는 솔직히 아깝고요. 프로와 3 사이 어딘가의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퀘스트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퀄컴 스냅드래곤 XR2를 버전이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47만원인데 3배 가격인 145만원짜리 프로보다도 뛰어난 부분이 있는 정도니까 가성비 부분에서 주목이 바로 되죠. 이거 선생님들 협찬 받았다고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바이브 프로에서부터 퀘스트 프로까지 내 돈 내산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써보고 드리는 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사용 느낌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썼을 때 코 부분을 제외하면은 시야 차단이 아주 잘 돼 있고요. 당연하죠. IPD 조절도 아주 넓게 가능해서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머리가 꽤 큰 편에 뿔테 안경까지 쓰고 있는데 특별한 조정 없이 그대로 착용해서 즐길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물론 착용 자체는 이렇게 문제없이 편안했지만 밀착형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땀과 안경 착용 시 습기가 습격을 해오는 단점이 따라옵니다.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코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게 거기로 환기가 어느 정도 돼서 끼기만 하면 뽀얗게 습기가 끼는 그 습기지옥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뚫려 있는 게 싫고 나는 안경 안 쓴다 이러시면은 코 부분 빛 차단용 부품이 제공이 되니까요. 그거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안면 폼의 경우에는 패브릭, 섬유 재질이라서 부드럽기는 한데 땀이 계속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장기 사용 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무게 쏠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 스트랩부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쏠리는 느낌이 없다시피 하고요. 추가로 잡아주는 상단 스트랩도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어디 하나 꽉 걸리는 게 아니라서 오래 써도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착용감이라는 게 사람별로 편차가 있는 요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가지 VR 기기를 써본 입장에서는 이제 기기 자체에 익숙해지기 전인데도 이 정도의 안정감을 주는 기기는 없었지 않나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피커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하시거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에어팟 같은 이어폰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이어폰을 안 쓰더라도 피코4 스피커가 제공하는 360도 서라운드 스피커 요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소음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순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3D 공간 음향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헤드폰 쓸 필요 없이 몰입감을 잘 전달해 주니까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렌즈 해상도가 좋다 보니까 게임이나 영상을 볼 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퀘스트 프로로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피코로 똑같은 게임을 돌려봤을 때 흔히 쓰기 전의 생각이랑 다르게 오히려 피코 쪽이 해상력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코4로 VR 영상을 보는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체 유튜브 앱도 있고 이제 리모트 플레이 어시스턴트라고 PC의 영상을 바로 헤드셋에 쏴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선 연결해서 일일이 파일 옮기고 이럴 거 없이 그냥 간편하게 고화질 VR 영상들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피코로 구동한 8K 벤타X 영상인데요. 제가 아이돌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뭐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영상 감상으로 쓰기에도 아주 적절한 기기가 VR 기기들이거든요. 그런 영상 감상 용도로는 피코4의 이런 디스플레이 성능이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럽죠. PPD가 낮아서 모기장 현상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뭐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진짜 인식을 하려고 막 집중해서 시야를 살살살 흔들고 막 이래야 이 모기장이 있긴 하네 수준이라서,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거 사실상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드릴 건 패스스루인데요. 이 화질이 프로로도 하기 힘든 헤드셋 쓰고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바로 될 정도로 좋습니다. 캡처 영상을 돌려도 실제로 보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 편집을 통해서 비교를 드리자면은 대충 요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헤드셋을 쓴 채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레벨이라는 것은 요 가격대에서는 확실한 강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펙과 체감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집에 콕 박혀서 쭉 실사용해본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자세한 장단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높은 선명도죠. 퀘스트 3급의 해상도와 일부 항목은 퀘스트 프로보다도 좋은 기기 스펙 덕분에 영상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해상도 자체가 낮은 프로를 쭉 써와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쓰기에도 만족스러운 선명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코4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을 주로 시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에이, VR 영상 뭐 볼 게 많다고 그러냐 하시겠지만 굳이 VR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불 덮고 편안하게 누워서 대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게 크거든요. 물론 게임도 깔끔하게 잘 됩니다. 다음 장점은 바로 이제 가성비입니다. 착한 가격인데 있을 거는 다 있어요. PC VR 가능하고요. 누워서 플레이하는 기능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자체적으로 있고요. 스크린샷 및 녹화 기능 아주 잘 지원합니다. 스크린캐스트라고 이제 VR의 화면을 PC나 TV로 캐스팅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핸드 트래킹도 지원을 하고요. 이게 기기를 톡톡 쳐가지고 패스스루로 즉시 전환하는 기능도 있고요. 피트니스 앱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굵직한 거는 있을 건 다 있어요. 퀘스트2와 거의 비슷한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메이저한 기기의 기능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충실함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핸드 트래킹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메타의 꼬집 컨트롤보다 피코의 따봉 컨트롤이 훨씬 사용성이 좋았고요. 타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뭔가 딱 잡는 느낌이 따봉 그립 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인식의 자연스러움 쪽에는 이제 메타 쪽이 좀 더 좋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명한 패스스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패스스루 화질이 상당히 좋아서 이제 사물이 실제보다 조금 가까워 보인다는 것을 빼면 해상도라던가 주변부 왜곡 이런 게 퀘스트 프로보다도 확실히 좋습니다. 퀘스트 프로는 폰이나 모니터를 보면은 이게 되게 뿌옇게 돼가지고 조금만 복잡하게 뭘 만져야 되면은 벗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피코는 그래도 PC 스마트폰을 켜서 간단한 작업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완전 쨍하냐? 그렇진 않죠. 왜곡이 없냐? 없진 않죠. 퀘스트 3보다 좋다는 얘기냐? 뭐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헤드셋을 귀찮게 썼다가 벗었다가 할 필요성이 싹 사라지는 레벨은 충분히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및 스토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코4가 그냥 내놓고 싸게 사서 대충 써라 식 마인드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바이트댄스 측에서 의욕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고 주 단위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될 정도로 신작 게임 및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도 진행하고 있어서 유통기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걸그룹 아이들의 VR 콘서트 콘텐츠, 게임 서바이벌레이션 같은 것을 독점 출시하는 등 플랫폼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출시와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콘텐츠를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스윗 스팟이 프로나 퀘스트 3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대충 요 정도가 스윗 스팟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냥 쓸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스위스팟이 있네 요 정도 수준이지만, 만약에 렌즈 스페이서를 쓸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티가 많이 납니다. 물론 뭐 머리 크고 안경 쓴 저도 스페이서 없이 잘 쓰니까 그냥 스페이서를 안 쓰면 뭐 큰 문제는 아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MR 기능이 안 됩니다. 패스스루가 화질은 좋은데 거기서 끝이에요. 진짜 딱 VR 하다가 잠깐 현실 세계에서 뭔가 처리해야 할 때만 쓰는 용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실 퀘스트 3까지 와서도 뭔가 거창하게 즐길 만한 MR 컨텐츠는 딱히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모함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자체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제 리퍼럴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서 스팀보다 조금 비싼 가격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뭐 아스가르드의 분노 2 같은 독점작이 없고 스토어 게임 수도 차이가 좀 난다. 뭐 이렇게 플랫폼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식 어플로 PC 연결할 때 무조건 스팀 VR로만 연결이 되고 데스크탑을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PC에서 스팀 외의 컨텐츠를 즐기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뭐 버추얼 데스크탑 사가지고 쓰면은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퀘스트 쪽은 무료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아쉬운 거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네, 쭉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약간 부가적인 기능 쪽은 아쉽지만 기본 기능 탄탄한 합리적 가격의 PC VR용 기기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쭉 들으신 분들이 야 이거 또 제품 받았다고 입 빨린 소리를 하네, 올려치기 너무 심하네, 이 땅의 퀘스트 3랑 상대가 되냐, 미친 거 아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 뭐 당연히 이게 무슨 레카 마냥 저커버그가 무릎 꿇고 이지용이 눈물 흘린 슈퍼킹갓 황짱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과 취향이 맞다면 충분히 피코4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 그러면은 그 상황과 취향이 어떤 건데? 라고 물으시겠죠.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신이 VR에 관심은 있는데 메타퀘스트 2를 사기에는 조금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 최근 영상으로 소개드린 UEVR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거를 즐기려고 이제 퀘스트 2를 사자니 아무래도 스펙이 영거시기 하고요. 그래서 얼마 안가 당근 때리고 또 돈 들여서 새로 살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거 찍먹하려고 냅다 70만원을 태워서 3를 덥석 사는 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즉 이제 관심은 확실히 생기셨는데 이제 선택장애가 오신 예비 VR 게이머 분들에게 딱 적당한 포지션의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퍼럴 활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입니다. 기기 리퍼럴까진 몰라도 게임 리퍼럴은 이렇게 샀다가 환불하면 괜히 또 이게 사람이 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미없거나 못해먹을 게임 괜히 남겨두고 기분만 상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리퍼럴 받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받는 리퍼럴의 경우에도 여기저기 막 VR 커뮤니티 디스코드 돌아다니면서 영업 게시글 막 쓰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이제 아이가 좀 세신 분들은 이게 좀 쑥스럽기도 해요. 실명에다 또 SNS 계정까지 걸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어설프게 올리면은 돈이 생각만큼 또 많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VR이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손품 팔고 홍보 돌리고 해가면서 하드코어하게 즐겨야만 되는 기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스팀 쓰면 되지 리퍼럴? 난 모르겠고 내 취향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피코4라는 선택지의 매력이 많이 올라가겠죠. 뭐 피코 스토어라고 할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표정 캡처고 MR이고 난 모르겠고 게임 영상 잘 돌아가면 그걸로 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MR이다 뭐다 쓰려면은 사실 뭐 잘 쓸 수 있는 기능들이기는 한데, 진짜 딱 PC VR과 영상 감상 두 가지 핵심 콘텐츠만 즐기시는 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어차피 안 쓸 건데 요런 거 빼고 그냥 깎아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피코의 준수한 기본 성능과 그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이 잘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크린 캐스트를 활용하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게임기로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드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이라면은 피코4가 여러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톡톡 사기에는 좀 애매한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기기 소식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기기 할인한대 라는 소식이 딱 들리면은 그때 딱 집어오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시장이 그렇지만 독점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상태일 때 소비자는 더 발전된 기술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뜬금없이 우리는 VR 아닌데 하고 선을 긋고선 다소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금, 바이트댄스가 제3의 경쟁사가 되어 VR 시장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